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요? 세계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교수들의 능력이 우수한지요? 학생들은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요? 학교 시설은, 등록금 수준은, 장학금의 정도는, 졸업 후의 진로들은 사람들마다 평가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의 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서 한 군데 자료만 봐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워낙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 세계 15위쯤 발표하면 다른 곳에서는 세계 10위 정도, 또 어느 곳에서는 세계 23위 정도, 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편차를 감안하고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국 QS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미국 MIT를 세계 1위로 꼽았네요. 영국 옥스퍼드는 세계 4위, 캠브리지가 세계 7위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하버드가 2등, 3등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중국 칭화대를 예일대보다 앞선 16위로 꼽고 있고, 북경대가 22위, 일본 동경대가 23위, 일본 교토대가 33위, 한국 서울대를 37위로 꼽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41위, 고려대가 83위, 포항공대가 87위, 성균관대가 95위, 연세대가 104위, 한양대가 150위, 대충 이렇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 이렇게 되네요. 이 지표들만 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래도 좀 더 욕심을 내서 서울대가 세계 20위권에 진출하고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100위권에 최소 10여 개 정도는 차지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올까요? 해외 유학을 미국으로만 가지 말고 값싸고 질 좋은 교육받으러 한국어로들 대거 몰리게 하는 한국 교육 혁명은 불가능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가면 자원은 없는데도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서 오늘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말들 하는데, 이게 사실에 정말 부합하는 말일까요? 이왕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내친 김에 정말 세계적 인재들 키우는 곳으로 한국을 특화시키면 안 될까요? 못할 것도 없겠지요.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 1위를 차지해버리듯이 그렇게 단합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수들 잘 교육시키고 하면 얼마든지 세계가 놀라는 그런 교육 강국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세계 여자 골프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 개조운동의 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그래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땅이 좁은 나라니까 미국 같은 나라를 치면 한 개 축밖에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국토 안에서도 땅들을 널찍하게 쓰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인위적으로 지방 이전시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서울에 헤드쿼터를 두고 알맞게 지방에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세대가 인천 송도에
제2 캠퍼스를 두었듯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바닷가에 국내 유수대학들이 제2 산학협력단지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관광형 산업단지, 용소들을 해안가에 배치해주고 기숙사 시스템을 완비해 주어서 동아시아권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게끔 해주면 많은 환영을 받지 않을까 여겨지는군요. 대학도 과거처럼 공부만 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대학은 한 사회의 일종의 발전 원동력 기관입니다. 그 대학에 가고 싶을 정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스마트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자식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대학 구경 왔을 때 그 시설과 시스템 보고 놀라야 정상입니다. 대학이 스마트하면 그게 사회의 기준이 되어서 산업단지들도 스마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드웨어를 개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방 발전 동력 확보 전략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며 과감한 대학 간 통폐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전국 3개 권역의 지방 국립대학과 통폐합시켜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으로 분화시키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 시흥 월곶에 제2 캠퍼스 단지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예를 들면 의생명공학, 바이오, 미래교통, 게임, 인공지능 이렇게 특화된 산학지구를 조성하고 경상권에는 조선, 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컴퓨터 등이 특화되게끔 하고 호남권에는 관광, 반도체, 물류, 식재료, 인문학, 사회과학 등이 특화되게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발전하는데 옛날 방식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변화에 뒤처진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끊임없이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 부작용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자동차 새로 바꿔나가듯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아파트도 벌써 20-30년 전의 모델은 부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교들이 가장 변화에 둔감한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건물 그대로이고 운동장 모습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에게 피트니스, 헬스클럽 시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간단한 1인 침대 숙소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도 영상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 도서관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집보다 못해서야 경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부터는 학교에 간이숙소 시스템을 만들어 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 사우나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 식당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얼마든지 학교 생활을 쉽게 즐겁게 할 수가 있지요. 통학이 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일종의 기숙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시형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여러 방안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세계의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가난하지만 유능한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가자고 붐이 일어나려면 학생들에 관한 후생복지시설이 아주 스마트해야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스마트 복지시설은 대학으로 가면 더더욱 발전하는 모델로 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계 학생들, 중국계, 베트남계, 남방에 있는 인도네시아계, 말레이시아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놀라
한국으로 몰려오게 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최고의 지도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류는 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음식으로, 의료로, 인터넷으로, 영상과학으로 계속 확대되어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산을 스위스처럼 개발하고 해안가를 남부 프랑스처럼 아기자기하게 개발하고 바닷물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한국형 해양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하 클러스터들이 형성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참으로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어느 국가가 교육 경쟁력이 있는가로 선진국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명품 방송으로 키워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